어디서 본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그, 그래서 지금 이제 AGN이라고 하긴 했는데, 모티베이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트리노 소스가 굳이 얘기를 하면은, 예. 아스트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 리액터라던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스팔레이션 뉴트리노 소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음, 뭐 엑셀러레이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러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땅에서는 뭐 지온 뉴트리노, 그러니까 아이소톱들이 이제 베타 디케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뭐 지온 뉴트리노 같은 것도 있고, 태양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뉴트리노가 있고, 음, 코스믹 레이들이 이제 대기에 있는 그 원자들 그러니까 분자들 때려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아스트로피지컬, 아니, 아트모스페어릭 뉴트리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아트모스페어릭 뉴트리노, 아니, 아스트로피지컬 뉴트리노들이 있을 텐데, 음, 아스트로피지컬 뉴트리노들은 사방에서 날라오고 그게 아이스큐브에서 관측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포인트 라이크 소스로서 컨펌이 된 거는 태양,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그 슈퍼노바, 저희가 음, 본 건 특히 1987A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입 2 본 거는.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액티브 갤럭틱 뉴클라이라고 불리는 이제 두 가지 천체에서만 컨펌이 확실히 된 거죠. 이거 음, 말고 리스트는 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예. 아직 그 스태티스틱스가 충분히 안 쌓여서 좀 그런 거고. 음, 그래서 두 가지 이벤트를 보면은 얘는 이제 아이스큐브 2017년에 발견된 그 이벤트인데 그 전후로 감마레이 플레어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영역이란 그 시간대에서 그래서 이 블레이저 옵저베이션이 첫 번째 이제 뉴트리노 소스고, 두 번째는 NGC 1068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저도 이거 솔직히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 세이퍼노트 어. 2 갤럭시. 김범수 씨가 지금 빨리 들어왔었으면은 할 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스가 이제 뉴트리노 소스로서 기능을 한다. 음, 그러면은, 그럼 이제 AJN이 뭐냐 하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페이퍼 제목이고요. 아, 그 갤럭시에서 이제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이제 주변에 어크루션 디스크를 만들 텐데 로테이션을 하는 슈퍼매시브 블랙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에너지로 봤을 때 20 오더를 넘어가는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을 흩뿌리는 얘들을 AGN이라고 하고 그 당연히 뭐 감마레이, 엑스레이 다 포함하는 거고 전파 뭐 등등등. 음, 그래서 막 분류를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뭐가 클래스가 굉장히 막 이런저런 분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아니긴 한데 예, 뭐 여기 보면은 막 뭐 어떤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강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그러니까 분류 기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음, 좀 센 놈들 제가 느끼기에는 우주 센 놈들 약간 거의 이런 느낌인데 슈퍼매시브 블랙홀 있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 흩뿌리고 하면은 약간 그런 녀석들인데 이제 뉴트리노를 뽑는다. 그러면 음, 이제 뉴트리노가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감마레이즈 뭐든 그런 거 다 나오고 코스믹 레이들도 날라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믹 레이 날라오고 뉴트리노 날라오고 이제 다 날아오는데 여기 그림 없네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왜 이거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은
감마레이랑 뉴트리노가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이제 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덕션 채널이 PP랑 P감마인데, 음, 그래서 P감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거로, 파이널 스테이트 파이온이 나오고, 얘도 당연히 우리가 LHC잖아요? PP. 그러니까 파이온, 케이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서, 음,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차지드 파이온은 뉴트리노들 이제 만들면서 디케이를 하고, 이제 뉴트럴 파이온은 감마레이 만들면서, 그러니까 포톤 내면서 디케이를 할 텐데, 그, 실제 해보면은 차지드 파이온이랑 뉴트럴 파이온의 에너지가 오더가 다를 이유가 없고, 네.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굉장히 하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크레이션 디스크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되고, 뭐, 음, CMB하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이제 마그네틱 필드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 이제 에쿠에이션 디스크에서 뭐 예, 브라운스트랄링이건 뭐건 포톤들이 어차피 굉장히 쏟아져 나오잖아요. 예. 쏟아져 나온 포톤이랑 상호작용을 어차피 하니까 이제 굉장히 하이 에너지라서 이 뭐 포톤이 메슬리스, 어차피 뉴트리노도 거의 메슬리스고. 그래서 이 음, 뉴트리노 스펙트럼이랑 포톤 스펙트럼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 보면은 예, 이건 이제 pp랑 헬륨 프로톤만 보여준 거긴 한데 네. 예를 예를 들어서 pp를 봐도 그 보시면 이 감마 레이가 레드고 예. 뉴트리노가 블루. 그러니까 음, 오더 몇 개 정도 그 스펙트럼이 오더 차이는 안 나잖아요. 이게 지금 로고 스케일이니까 예. approximately 비슷한 에너지 스펙트럼대에서 오더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고 P 음, 감마로 해도 뭐 식 같은 경우가 이제 왼쪽 아래로 주어지는데 보시면은 K 파이가 어차피 1, 2 뭐 이런 값이면은 예, 이것도 뉴트리노 스펙트럼이랑 감마레이 스펙트럼이 뭐 거의 오더는 비슷하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게 이제 이론적 예측. 근데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 그 음, 이걸로 볼까요? 이게 이건 음, 뭐 대충 이걸로 봐도 예.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보면은 이 얘가 사실은 이거는 뭐 포인트 라인 소스건 디퓨저하게 나오건 비슷한데 얘가 이제 뉴트리노 플럭스고 얘들이 감마레이 옵저베이션이거든요. 빨간색들 뭐 예. 페르밀렛 이런 거 그때 김상원 씨가 많이 했던 일단 어, 오더도 에너지 스펙트럼도 몇 오더 차이 나고 예. 플럭스 자체도 오더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아, 예. 의문을 사람들이 품었던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음, 이유가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둘 중 하나거나 둘 다인데 하이러지 뉴트리노 소스가 있거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모델 언설턴트 굉장히 커서 파람때 피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에 있는 그 마그네틱 필드 같은 거를 디펜드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가 그죠. 없잖아요.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는데 어쨌든 그 모델 피팅을 어떻게 하건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음, 저렇게 되니까 포톤 스펙트럼이 이제 이렇게 플럭스도 줄고 더 저에너지 쪽으로 쉬프트 될 이유가 있다. 우리 지구에 도착을 하는 음, 아니면은 얘가 진짜고 하이에너지 뉴트리노 소스가 있을 수가 있다, 우주에. 어, 뭐 이런 그 이제 뭐 생각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입자 고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막
아스트로피직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약간 그러죠. 야, 그거 사실은 땡땡땡땡을 고려했더니 다 해결되더라 하는데 이제 입장, 야, 혹시 이거 어떤 BSM 머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또 약간 괜히 흥분하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논문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괜히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텍사스 서베이거든요. 네. 이게 감마레이 서베이 이름이 붙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뉴트리노가 같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거 전후로 이 보면은 우주에 이제 이, 이 AGM 근처에서 그 옵저베이션을 했을 때 이 빨간색 다리드 라인이 뉴트리노 그 시그널이 나왔던 때고 실제로는 이 전부터 뉴트리노가 나왔대요. 나왔는데 그게 감마레이랑 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감마레이 버스트가 없었는데 뉴트리노 자체는 네. 받았지만 이게 당연히 앵글러 그 코릴레이션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애매하니까 레졸루션이 네. 애매하니까 이제 그런 이슈가 있던 거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때는 전후로 여기는 뭐죠? 뭐 페르밀렛만 보면은 전후로 이제 갑자기 그 감마레이 옵저베이션들이 막 나오니까 이거는 헤스 매직 뭐 저도 이 실험들을 다는 모르는데 어쨌든 코인시던스로 나와서 이제 아 이거는 이 천체에서 온 것이 확실하다 이런 것을 이제 컨퍼메이션을 한 거고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G1068이라고 하는 게 또 노선 헤미스피어에 있는 또 다른 이제 아까 갤럭시 세이퍼레트 타입 2 갤럭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감마레이랑 같이 막 뿜어져 나온 게 아니고 당연히 포톤은 계속 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버스트랑 같이 온 게 아니고 계속 와요 얘는 예. 지속적으로 하이에너지 뉴트리노가 이 포인트 라인 소스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를 그 한 4.2 시그마로 이제 관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 푸사이 2가 이제 그 앵글일 텐데 여기 기준으로 이제 쫙 쏟고 나머지 이제 떨어져서 아 NG1068에서 날아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본 게 이거는 이제 감마레이 이분 이미 이때부터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이게 감마레이랑 뉴트리노 사이에 약간 이게 디스크리펀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걸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보실 점은 이게 디퓨즈 플럭스가 있잖아요. 오른쪽 그립 보시면은 디퓨즈 뉴트리노 플럭스가 있는데 그 디퓨즈 플럭스는 이제 사방에서 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걸 잴 때 아스트로피지컬 애트모스페어릭 뉴트리노가 백그라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그 남극점에 있는 아이스 큐브가 있을 때 얘를 위에서 뚫고 오는 얘가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구를 뚫고 오는 얘죠. 아트모스페어릭 뉴트리노가 반대쪽에서 오는 것들은 대충 우리가 백그라운드 컨트롤이 얼추 되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뮤온 같은 것들도 통과를 못 하잖아요. 뉴트리노만 오고. 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처리를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놀선 트랙이 조금 더 앵글러, 이 레졸루션이 조금 더 좋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NGC068 같은 경우가 단거 같은 식으로 이제 뜨고, 이것을 이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뭐 단거 같은 식으로 이제 모델 피팅이 되더라. 음, 여기 보면은 이 하늘색, 하늘색 이거랑 회색 이게 이제 각기 다른 뉴트리노 플럭스 모델인데, AGN에서. 이제 오른쪽 거가 이제 또 하나 모델이고 왼쪽 거가 이제 아까 넓은 그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이게 뭐 PP
프로 채널에서 도미넌트하게 나올 수도 있고, 피감마 채널일 수도 있고, 진실은 그 가운데 어딘가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피팅을 해봤을 때, 그, 잠시만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피팅을 하고, 또 거기다가 막, 이 AGN 안에서도 이제 포톤도 있고 하니까, 스크리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고 이제 모델도 계산을 했더니, 아, 이 모델이랑 이 옵저베이션이랑 다르다. 음, 그러니까 어차피 스크리닝 되는 건 알고 있긴 했는데, 이, 얘가 이제 어떤 모델은 너무 이 감마레이 옵저베이션보다 더 낮게 예측을 하고, 어떤 모델들은 이제 뉴트리노가 안 맞고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완전히 파악한 거 아니어서 좀 말이 좀 중언부언이 나오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오리진이 다르게 올 수도 있고, 뉴트리노 플럭스 자체가, 아니면 이 감마레이 자체가 어떤 어테뉴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아스트로피지컬리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이 근처에 덴스 엑스레이 가스, 덴스 포톤 가스가 이제 있는 거라서 이 고에너지 감마레이를 어테뉴에이션 시켜가지고 그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로우 에너지 감마레이 옵저베이터리가 이제 생기면은 좀 어느 정도 컨펌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설명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헬륨 헬륨 이제 그러니까 알파 입자들도 있는데 프로톤 감마 말고 헬륨이 있으면은 원래는 프로톤을 깨려면 여기 에크리션 디스크에서 나오는 UV 감마를 그러니까 UV 포톤이 만나야 된대요. 아, 이거는 음, 감마레이는 아니죠, 포톤. 근데 헬륨이면은 스트레스홀드가 조금 더 낮아서 이 IR 포톤이 하고 부딪혀도 얘가 디스인테그레이션이 된다. 어, 그럼 이런 헬륨이 디스인테그레이션 된 다음에 이 뉴트론이 이제 베타 디케이를 해서 나오면은 뉴트리노 소스가 이 PP 뉴트리노랑 다른 소스에서 오는 거잖아요. 피감마 프로세스는 있고, 그래서 포톤은 주로 거기서 나오는데, 뉴트리노는 얘 말고 더 하이에너지 뉴트리노가 이 베타 디케이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이 포톤은 또 기통차게 피팅을 해놨거든요. 왜냐면 포톤이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소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실제 옵저베이션 된 거는 이 노란색인데 이분들이 예측한 플럭스는 이 하늘색이니까 또 사실 포톤 플럭스가 조금 안 맞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저도 논문들을 엄청 찾아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귀찮아서 이제 가져오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틱 필드가 뭐 충분히 크면은 설명할 수 있다. 근데 마그네틱 필드가 약간 이 정도면 좀 약간 그 아스트로피직스 하는 업계에서는 좀 이글조직하게 큰 정도? 음, 물론 컨펌은 안 됐지만 이게 돼? 하는 약간 그 정도 이제 레벨까지 올리면 막 설명이 되고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따로 그냥 못 가져왔는데 AGN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천체를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그 디퓨즈 하이 에너지 뉴트리노 백그라운드가 이제 있을 건 이쪽 옵저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들이 저 먼 우주에서 어딘가에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코스몰로지컬 뉴트리노야 당연히 다 폴링 돼가지고 이제 CNUB가 돼 있을 거고 아스트로피지컬 오브젝트로부터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AGN에서 왔냐? 블레이저 뭐 아니면 그러니까 뭐 블레이저든 뭐 감마레이 버스트 뭐 다른 현상이든 슈퍼노바든 AGN이든 했더니 이제 이거 전체 뉴트리노 하이에너지 뉴트리노 디퓨즈 하이에너지 뉴트리노 플럭스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 정도 하이에너지 뉴트리노에서 그러면 나머지 뉴트리노는 어디서 온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항상 이런 이런 생각은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로피직스를 더 잘했더니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 혹시 그 다크매터가 있어서 이거 논문도 뭐 수십 개 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디케잉 헤비 다크매터가 있으면 이 디퓨즈 이제 뉴트리노 플럭스를 설명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이 에너지.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이제 PEB 뉴트리노는 PEB 다크매터는 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 왜냐면은 그 하이에너지 뉴트리노가 수십 TeV에서 PeB 정도 되는 뉴트리노 플럭스가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PeB 레벨 뉴트리노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또 KM3넷 있었잖아요. 그 굉장히 하이 에너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사실은 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뭔가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또 아이스 큐브 데이터랑 KM3넷 데이터 사이로 텐션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올해 초에 나왔을 때부터 그 KM3넷 논문 나오면 많이 열어봤는데 다 뭐, 이런 어썸션 다 깔고 해도, 설명했다, 이런 거 없고, 이제, 여전히 텐션이 있다. 약간, 이런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봐도. 막, 언설턴티 막,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기 끝에 걸려있고, 막. 이제 그래서, 어쨌든, AGN 관련해서, BSM 측면에서 보는 이슈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뉴트리노랑 감마레이 그 사이에 텐션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아스트로피직스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디퓨즈 하이에너지 뉴트리노 혹은 포톤 이슈도 있어요. 어차피 하이에너지 포톤도 뭐 AGN 같은 그런 고에너지 천체에서 나올 거니까 이런 디퓨즈 뉴트리노 포톤 플럭스랑 로컬 AGN 플럭스들을 가지고 AGN 옵저베이션 한 것도 있고 뭐 추산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쫙 이게 히스토리 스페이셜리 그리고 템포럴리 적분을 때렸는데 이제 텐션이 한 5도 차이가 난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BSM으로 설명하든 아니면 사실은 아스트로피지컬리 더 고에너지를 본다고 설명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소스가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죠 결국은. 근데 세 번째 이제 활용하는 게 얘는 고에너지 뉴트리노 나오고 포톤 나오고 코스믹 레이 나오고 그리고 다크매터가 있다면은 그 슈퍼매시브 블랙홀 주위에 다크매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갤럭시니까 그 다크매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뭔가 뉴피직 서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은 이게 고에너지 소스로 사용이 되는데 얘가 특히 NGC 068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얘가 우리가 디스턴스를 대략 알면서 포인트 라이크 소스로서 지속적으로 고에너지 뉴트리노를 보내기 때문에 뉴트리노 중에서는 전에 없던 고에너지고 가장 배치량이 긴 뉴트리노 소스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거 있지만 요즘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수도 디렉 뉴트리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트리노가 우리가 그 시소 메커니즘은 대충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디렉 뉴트리노 매스 있고
마이너나 뉴트리노 매스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제가 보통 본 케이스는 이거 0으로 놓고 이거는 MR을 크게 놓은 거긴 한데, 이번에 좀 일반적으로 썼네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이거 놓고 보면은, 이제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뉴트리노 매스가 나오고, 마이너나 뉴트리노 매스가 0이면은 이제 디렉 뉴트리노, 그리고 디렉 뉴트리노 매스가 0이면 마이너나 뉴트리노, 그리고 시소 뉴트리노는 마이너나가 디렉보다 훨씬 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옵저브 되는 뉴트리노 매스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걸 설명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도 디렉 케이스는 디렉 뉴트리노가 마이너나 뉴트리노보다 훨씬 크면은 음, 얘는 이제 실제로는 그 매스 아이겐스테이트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뜨게 되고, 근데 MD가 ML 플러스 MR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한 매스 스플리팅으로 나오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정도 뉴트리노는 여기 어디 그림이 있을 이제 크레딧 위에서 뭐 이분들 페이스 슬라이드인데 그림이 그림이 어라라 그림 여기 있나? 아까 제가 그림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없는지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그 3 뉴트리노라고 하면은 이제 노멀 오더링을 생각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M2 플러스 마이너스 M1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M3를 보고 있다고 했지만 굉장히 작은 매스 스플리팅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소- 일반적으로 보는 뉴트리노 스케일에서는 저 오실레이션 효과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음, 우리가 3 뉴트리노로 이제 보이는 음, 어차피 얘들 둘 다 그 대부분 타운 뉴트리노랑 믹싱하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버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스 아이겐스테이트 6개가 있는데 이 오실레이션 효과는 대부분의 케이스엔 안 나온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에서는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보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슬라이드의 코멘트를 제가 그냥, 저도 뭐, 이상의 얘기는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시스코 메커니즘이, 예를 들어서 모티베이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딱, 그, 라이트 핸디드 뉴트리노 해가지고 하고, 뉴트리노 매스 작은 거를 설명하고, 그런 이제 확실한 모티베이션이 있긴 한데, 그럼 얘는 뭐냐? 일단 뉴트리노 매스가 작다. 그러니까 디렉 뉴트리노 매스가 작은데 마이너나 뉴트리노 매스는 더 작은 거잖아요, 훨씬. 하지만 일단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뒤로 두고 뉴트리노 매스가 왜 작은가? 아, 그럼 그거 그냥 작은 거야. 아니면 BSM은 이제 네가 알아서 또 생각해. 하지만 음, 이제 그 저는 이 명제를 솔직히 제가 이해는 잘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말은 많이 들었어도. 마이너나 뉴트리노 매스는 이제 lep톤 넘버 글로벌 시메트리를 깨는 건데 이게 어쨌든 그 진짜 시메트리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글로벌 시메트리라고 해도 글로벌 유어는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 시메트리는 퀀텀 그래비티 이펙트를 고려하면 살짝 깨진다는 명제를 저는 명제로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디렉 뉴트리노 매스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나 뉴트리노 매스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다. 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효과를 우리가 이제 이런 수도 디렉 뉴트리노 오실레이션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거고. 아,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솔라 뉴트리노가 그나마 베이스라인이 가장 긴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슈퍼노바도 있지만 슈퍼노바는 우리가 오리지널 프랙션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었으니까. 솔라 음, 뉴트리노를 봤더니 일단 이 정도 찍혔다. 음, 근데 우리가 선은 여기 있고 슈퍼노바 하이 에너지 아마 H가 아마 패스 패스라고 하는 하이 에너지 스타팅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이게 고에너지 뉴트리노일 거고 그러면은 이 매스 스플리팅이 이제 이 정도 10 to 마이너스 15, 17 일렉트론 볼트 스퀘어에 이제 이 정도 베이스라인이 되는 아, 애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맞나? 잠시만요. 너무 숫자에는 너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기존의 걸로 닿지 못하는 이제 영역을 오실레이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아마 다음과 같은 수도 디렉 뉴트리노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오실레이션이 이제 된다고 하는 거고 이건 아마 스테라 뉴트리노도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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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커런트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여기 영역대의 그 수도 디렉 뉴트리노 스플리팅, 매스 스플리팅은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줬다. 그 시그마로. 근데 이제 더 스태티스틱스가 쌓이면은 그 이상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런 AGN, NG7068을 시작으로 한 이제 AGN을 통한 뉴트리노 서치의 이제 한쪽 방향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다른 방향은 또 뭐가 있냐. 물론 뭐가 많지만, 뭐, 솔직히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이 수도 디렉 뉴트리노가 가장 좀 특별한 것 같고, 왜냐면 정말로 얘가 아니면 못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크매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디퓨즈 스펙트럼이랑 AGN 스펙트럼 같은 거 차이 나는 거를 BSM으로 설명하려고, AGN 그 차이 나는 걸 BSM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멀티 메신저로, 뭐 혹시 그 텍사스 이거는 이제 포톤이랑 같이 딱 한 번 나온 이벤트니까, 뉴트리노가 뭐 다크멘트 인터랙션 컨스트레인트 주는 거, 뉴트리노 오실레이션 스펙트럼이 바뀌는 거, 뉴트리노 쿨링 에너지 스펙트럼이 바뀌는 거, 뭐 등등등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페이퍼들에서 이 다크매터 근처에 스파이크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 프로파일에 대한 디펜던시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얘를 통과하면서 뉴트리노가 다큐멘터랑 스케이터링 되는 쿨링 이펙트를 고려하면 컨스트레인 좀 훨씬 세게 줄 수가 있다. 다큐멘터 스파이크를 고려하면은. 그럼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세팅을 바꿔서 뉴트리노 말고 포톤이 다큐멘터랑 스케이터링을 하면은 어때? 아니면 뉴트리노나 포톤이
다크매터랑 충돌을 해서 뭐 부스티드 다크매터를 만들면 어때? 뭐 그게 뭐 알프냐, 벡터 포톤이냐, 뭐 일렉트론 다크매터, 코스믹 레이, 그죠? 프로톤이나 일렉트론 같은 코스믹 레이 스캐터링에 의한 뭐 부스티드 다크매터 같은 것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뉴트리노는 포톤 이제 다크매터 프로섹션 컨스트레인트도 주고, 코스믹 레이 스펙트럼 이거보다 커야 되는데 다크매터가 너무 많으면은 아니면 크로스 섹션이 너무 크면은 코스믹 레이가 이거보다 에너지가 훨씬 낮아야 된다. 그래서 뭐 코스믹 레이 쿨링 마운드니 뭐 이 다 아스트로피지컬 언설턴티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모델 언설턴티가. 아니면 다크매터 이제 뉴트리노 프로섹션 컨스트레인트 뭐 하여튼 세팅만 바꿔서 다음과 같이 다크매터 포톤 스캐터링에 의해서 다크매터가 있으면 아까 뉴트리노 플럭스가 그러니까 포톤 플럭스가 뉴트리노 스펙트럼에 비해서 확실히 작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뭐 스캐터링을 고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액션 라이크 파티클 다크매터가 있을 때 포톤 오실레이션을 돼서 하여튼 이 뭔가 조금 텐션만 있다면 이제 BSM을 넣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수많은 시도들이 일단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 리스트도 아니고 저도 저번에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말아갖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긴 한데 그래도 AGN을 소재로 한 페이퍼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다큐멘터 관련된 것도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 중에 상당수는 이제 몇 개 소수의 그룹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좀 나름 주목을 받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쪽에서는 어, 뭐 아니면 뉴트리노 쪽도 방금 아까 이것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뭐 뉴트리노 소스로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쪽 모델링을 직접 건들 수는 없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제가 봤을 때 이게 다크매터 바이너리 아니 블랙홀 바이너리 머저보다 더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쪽 그거 뭐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그 음, 다른 페이퍼를 본 게 있었는데 막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왜냐면 이것도 뉴트리노랑 포톤 그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모델도 막 많더라고. 이것도 또 다른 모델이고, 뭐또 다른 모델이고, 뭐, 뭐 이것저것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것도 또 다른, 이걸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런 그 뉴트리노 소스 있고, 포톤 소스 있어서 멀티 메신저 가능하고, 다크매터 서치까지 컨스트레인츠도 이걸로 주려는 시도들이 있다.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체적인 키워드를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어, 특히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이, 그쵸. 이 TXS 0506, 056 얘는 뉴트리노 포톤 이제 코인시던스를 봤던 어떤 멀티 메신저를 쫙 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NGC 1068은 포톤 이벤트 자체는 이제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막 쏟은 거 아닌데 뉴트리노 이벤트 자체가 계속 일정하게 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최근에는 이런 뭐 PKS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벤트들도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 뭐, 뭐, 별 생각 없이 이제 있었는데, 어느새 들어오셨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다. 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뉴트리노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전혀 생각나는 거 없고요. 음. 네, 오늘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뭔가 코멘트나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전 AGN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사실 뭐 이게 맞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AGN에서 오는 이제 뉴트리노 같은 게 이게 요새 약간 좀 가장 글로벌하게 받아들여지는 메커니즘이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인 건가요? 그 뭐 분홍색 그 위아래로 있고 그 약간 제트 쪽에 이제 뭐냐 파티클 들어가는 그 아, 이게 인터랙션 관점에서 보면은 PP나 피감마가 뭐 내지는 또 헬륨이 보통 좀 더 낮은 에너지에 네, 뭐 예, 보통 먹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예, 이게 조금 궁금해서 이게 가장 그 에이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나리오인 건지. 그러니까, 그, 인터랙션 자체는 PP, 피감마 정도가 거의 얘기 나오는 것 같고요. 음, 아까 뭐 헬륨 디스인테그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대안적 시도? 음, 헬륨 프로톤 이런 것도 약간 플러스 알파지 이제 뭐 어쨌든 메인은 PP 피감마인 것 같습니다. 사람 생각하는 게. 다만 이제 그 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뭐 PP 피감마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제 아스트로피직스 쪽 다른 거 찾아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타 브라스 이분은 약간 파티클이랑 입자랑 아스트로피직스 약간 중간에 있는 분 같아서 약간 이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그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그래서 이 그림을 봤는데 이분들은 거의 아스트로피직스만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은 약간 입자 물리학자들이랑도 같이 일해서 음, 속으로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원하는 게 있으면은 또 약간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모델링이 아니 선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말이 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왼쪽 분은 막 파라미터 따라서 모델링이 이렇게 스펙트럼 언설턴트 이렇게 큰데 이제 오른쪽 분은 막 선으로 딱 그려놓으니까 야, 이씨. 아 물론 언설턴티가 자기 본문 찾아보면 어디 있겠지만 좀 헷갈리는데 PPP 감마 이것까지는 거의 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음, 물론 이제 근데 이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다른 채널도 보는 거죠. 아까 음, 헬륨 디스, 디스인테그레이션 그것도 그 작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온고잉 디베이트가 있는. 음, 제가 아까 중간에 들어가지고 놓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에서 그 뭐지? 더스트가 있고 거기에 포톤이랑 프로톤이랑 인터랙션하는 그림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예, 이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뉴트리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채널들을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포톤이 나오면은 포톤이 더스트를 때려가지고 뉴트리노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인터랙션 자체는 이제 이런 P 감마 뭐 이런 프로세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파이온 나오고 서브스퀀트 디케하면 뉴트리노 포톤 다 나오잖아요. 음, 근데 이걸로 설명했을 때 프로덕션만 보면은 포톤 스펙트럼이랑 뉴트리노 스펙트럼이 거의 오더 차이는 안 나는데 음, 어쨌든 포톤 스펙트럼이 더 낮게 나오는 거는 뭔가 이슈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소드 라인이 뭐 둘 중에 뉴트리노랑 포톤이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PP는 이제 네. PP는 뭐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PP랑 헬륨 P긴 한데 뉴트리노 P감마도 아, 뭐 엄청 다르진 않거든요. 아, 네. 이게 왼쪽 아래가 이제 그 PP냐 P감마냐에 따라서 스펙트럼 프록시메트리 구한 건데
좀 어, 오더 차이는 안 나잖아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긴 해. 어차피 뭐 PP 때려도 뭐 파이온 두 개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그쵸. 어차피 파이온 인볼브드 되는 게 나올 테니까 다 비슷할 텐데. 네. 음. 아, 근데 또 이제, 저런 지금 다이어그램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네네. 그 그리고 아까 이거 그림에 보시면, 네네네. 뭐, 이것도 있는데 찾아보시면은, 뭐, 음. 이게는 이 논문이 피감마만 얘기하는 논문이긴 한데, 뭐, 이런저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뉴트럴 파이 네, 스태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좀 되게 시니어신 것 같더라고요. 막 음. 70년대부터 나사 아스트로피직스 쪽에서 하신. 음. 근데, 그래서 아까 어쨌든,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은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아, 프로톤은 그냥 가스인 건데 가스인 건가요, 지금? 프로톤이랑 헬륨은 다 이제 어크루션 디스크에서 이제 가속되는. 아, 그러니까 아까 그 퍼펜디큘러 방향으로 jet처럼 나오는 건가요, 지금? 그쵸. 지금, 근데 이게, 좀, 뭐가 막, 이슈가 있는 게, 이것들이 이제, 좀 리뷰 같은 건데,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 하는 말이. 저도 너무 뭐가 많아갖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이게 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포톤은 다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밖에 있는 코로나 어떤 레이어에서 나오는 포톤만 오기 때문에, 고에너지 포톤은 못 온다. 뭐 이런 게 좀 아스트로피지컬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생각하든 안쪽에 있는 포톤은 못 나오고 바깥쪽 저에너지 포톤이거나 바깥쪽에 있는 포톤만 튀어나온다. 근데 뉴트리노는 그런 이제 인터랙션이 없이 빠져나오니까 이제 음, 고에너지 뉴트리노가 나온다. 그래서 포톤은 이제 결국은 고에너지 포톤에 대해서 오페이크한 환경이기 때문에 못 나오고 밖에서만 아니면 저에너지만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블랙 다크매터를 껴넣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크매터에 의해서 그 에너지 스펙트럼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직 그렇다고 다크매터 프리퍼드 리전을 준 논문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다크매터를 위한 컨스트레인츠. 다크매터 뭐 이거 크로스섹션이 너무 크면은 이제 이것들이 더 스펙트럼이 많이 바뀔 거니까 그런 이슈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본 논문 중에서 프리퍼드 리전이 있다고 얘기를 한 논문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근데 이분도 뭔가 논문 막 공당장처럼 찍어내시는데 요즘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사이테이션 같은 것도 열심히 좀 약간 몇 개씩 빼놓고 아카이브 일단 막 올리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이제 이 페이퍼는 예를 들어서 다크매터 페르미온이 다크매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액시온이나 다크포톤 두고 포톤 다크매터 인터랙션 해서 다크포톤이 이제 액션 라이트 파티클이나 다크포톤이 이제 그 파이널 스테이트로 돼서 투투투 스캐터링으로 해가지고 포톤 쉴딩을 이제 하는 그런 페이퍼인데 그 it has been 그쵸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감마레이 플럭스가 뉴트리노에 비해서 훨씬 작게 나오는데 이 가장 센트럴 리전 감마레이에 대해서는 오페이크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스트로피직스든 뭐 BSM이든 근데 이제 아스트로피직스 모델들 저도 다른 거 해본 거 보니까 좀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해요 많이 음. 뭐 아니면 뭐 마그네틱 필드가 되게 세건 아니면은 특정 프로세스가 완전히 도미네이트 해버리건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물론 그거 파인튜닝이 필요하다고 한 건 이 입사하는 사람들이 헛된 희망일 수도 있죠. 근데 너무 기대 갖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프리퍼드 리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요즘 대세는 이런 거 할 때는 PP랑 피감마를 다 고려해서 PP만 있으면 이렇고 피감마가 있으면 이렇고 실제로는 PP랑 피감마만 있다고 치면은 그 인터폴레이션 하면 되잖아요. 몇 대 몇으로 이제 소스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팅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 레디어스는 이제 이 바깥 그 어떤 오페이크한 게 이 안쪽은 오페이크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슈퍼매시브 블랙홀의 어떤 슈바르츠일츠 레디어스로부터 이만큼 영역에서 이제 레디에이션 되는 포톤을 본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는 피팅을 해서 이 뉴트리노 플럭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아스큐브 옵저베이션에 뉴트리노 플럭스를 맞춰놓고 몇 가지 특정 모델링에 의해서는 포톤 플럭스가 이 솔리드 라인으로 나와야 된다. 근데 보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뭐 살짝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는 것도 있지만 이쪽이 어쨌든 언더 에스티메이트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을 이런 다크매터 스캐터링으로 날려버리면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 뭐 이거 프로파일별로 아니죠. 위쪽은 다크포톤이고 아래쪽은 알프인데 두 그 차이가 뭐지? 아예 오른쪽은 피가마 왼쪽은 PP 프로세스 고려했을 때 근데 이것도 포톤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톤이 그쵸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맞는 거는 없어요. 이분도 다큐멘터리 모델도 지금 포톤이 안 맞는 것처럼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대시드 라인 이런 건 좀 맞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시드 라인으로 해서 그나마 조금 맞지만 제대로 맞춘 거는 없어요. 제 아직 그냥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분이 똑똑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논문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거 하면은 이런 거 다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논문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합쳐서 좀 내시지 이거 이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좀 약간 공장장 스타일처럼 찍어내시더라고요. 아, 약간 뭐 좋은 데 가시겠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시나리오는 뭐 이런 거고 하이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분 주장은 그 텍사스 서베이 0506을 보면은 빨간색 위쪽에 컨스트레인트가 걸리는데 이거는 어차피 기존 컨스트레인트하고는 뭐 차이가 없고 이 뭐 NGC 1068을 보면 프리퍼드 리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다른 이유로 날아가든 뭐 분석에 차이 문제가 있든 하겠지만 뭐 이분 얘기대로라면 이제 여기만 살아남은 어떤 프리퍼드 리전인 거죠. 이 NGC 1068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분 페이퍼를 이제 딱 가져온 이유는 뭐 다큐멘트 스파이크라던가 그런 거는 또 다른 그룹에서 먼저 얘기했지만 2022년부터 쭉 꾸준히 그래도 이쪽으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이분. 그 포스닥인데. 네. 또 뭐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여기에 뉴클리어 피직스 언설턴티가 그렇게 크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체는 되게 사실은 간단한 거라서 뭐 힐륨이든 프로톤이든 뭐 그렇게 그럴 것 어려운 같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클리어 피직스 언설턴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긴 한 게,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실제 아스트로피직스 상황은 프로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수상대론 보면은 포톤 멈춰 가만히 있고 아니 그 프로톤은 가만히 있고 포톤을 이제 쏴서 프로섹션이랑 다 매장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거 언설턴티 자체가 크진 않을 것 같고 왜냐면 포톤, 헬륨 뭐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헬륨까지도 다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예, 저기 4니까 프로톤 두 개, 뉴트론 두 개니까 그, 그 뉴클리어 피직스 언설턴티가 해봤자 30%예요. 보통 얘기하는 게. 30%도 꽤 큰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제 오더 차이를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것 같고. 음. 근데 그냥 아, 아스트로피직스 어, 모델링 자체의 언설턴티가 어차피 훨씬 커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음, 음. 이게 아스트로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파티클 피직스 입장에서 뭔가 하기에는 좀 약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 수도 디렉 뉴트리노, 그러니까 뉴트리노 쪽으로 아까 아, 말씀드린 거 그런 들으셨을 거는 수,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음, 왜냐면은 이게 다큐멘터를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아까 예를 들어서 막, 뭐, 이 양반이 아까 이제 2022년에 뭐, 아까 뭐 다큐멘터 스파이크 인용한 그거 자체는 이분이 어쩌면 스쿱을 당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 먼저 얘기하는 분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그 이후로는 그분은 이제 그 누구냐. 그 제임스 클라인 이분인데 뭐 저도 이제 뭐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저도 자세히 모르고 이분은 이제 이거 두 개 쓰시고는 이쪽으로는 별로 파지는 않으셨고 아까 말한 그 이분이 이제 그 쭉 파세요. 그래서 과연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쉽게 생각해서 건들 만한 것들은 이미 상당히 많이 건드려 놨고 또 건드릴 것 같아서 뭐 뭘만 할 게 있을까 싶은 그건 생각은 들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106 파세 왜냐, 얼마나 많이 떨어졌죠? 잠시만요. 일단 근데 킬로파섹 단위라서 의미가 없겠네요. 음. 그러니까 뭐 포톤 뉴트리노 말고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무조건 킬로파섹보다 넘을 테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메가파섹이구나. 열간 메, 파세. 메가파섹이에요? 킬로파섹도 아니구나. 어. 킬로 파세기면 어떤 그 이슈가, 어떤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당연히 이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킬로파섹 뭐 few 킬로파섹이면은 차지드 파티클들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애초에 그게 있었으면 진작에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통 코스믹 레이들이 few 킬로 파섹 정도면은 그러니까 네, 포인트, 예. 더 멀리서 오는 것들은 그 앵귤러 레졸루션이 완전히 거의 지워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렉트론이나 포지트론 같은 것들은 few 킬로파섹까지는 날아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지나면은 다 흩어질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절대 올 수가 없겠네 일단. 그래도 저도 이게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페이퍼가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페이퍼 같긴 한데, 음, 모르겠네요. 여기, 이런 거 볼 수, 뭔가 쓸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일렉트론이랑 프로톤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이제 스펙트럼이 바뀌느냐를 가지고 다큐멘터 컨스트레인트 주는 페이퍼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톤이 이제 쿨링이 되는 게 스탠다드 모델이 이제 솔리드 라인일 건데 아마도, 맞나? 아닌가? 아, 조금 확실치는 않지만. 다른 페이퍼에는 스탠다드 모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 보면은 프로톤이랑 일렉트론 정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음. 제- 안 읽어봐서 근데 뭐 디테일하게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런 이슈가 있는 줄은 솔직히 모르고 예전에 봤던 거라서 기억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아카이브 링크는 몇 개 더 올려놓을게요. 그 슬랙에다가. 근데 이것도 아까 그분 페이퍼네요. 아, 그쵸.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쪽으로 되게 열심히 하는데 또 너무 이분 딱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따라가서는 뭐, 뭐 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좀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코드가 다 있어서 템플릿처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아무도 그럴 것 같아. 네. 음, 음. 뭐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조정훈 씨는 대부분 저번에 들었던 내용일 거라서 뭐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아예 머릿속에 음. 지워져 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조정훈 씨는 뭐, 네, 1대1 과외를 하긴 했죠. 저번에 왜냐면 저도 바빠서 슬라이드를 거의 업데이트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기 들어온 지 5분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그 새로운 페이퍼들이 몇 개 이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음. 저번에 이제 귀찮아서 열진 않았죠. 페이퍼를 별로. 아, 네. 음. 그럼 이 지금 띄워주신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근데 여기서 다크매터 스파이크가 엄청 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크매터 스파이크 안 한 논문도 있긴 했거든요, 원래.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그 뉴트리노 다크매터 어차피 그 크로섹션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왜냐 다크매터 프로파일 같은 거 저번에 이제 좀 코멘트를 주셨지만 저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아직 다운은 받아놓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면은 뉴트리노 다크매터 이제 다크매터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이 텐션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솔리 아스트로피직스로 설명 못했을 때 되게 안쪽 이너모스트 리전에서 뉴트리노 오파시티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톤 오파시티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다크매터 스파이크가 있고 포톤 다크매터 크로스 섹션이 이제 0이 아니라고 하면은 스파이크가 있으면 안쪽에서 오페시티를 확 늘려놓고 이제 바깥쪽에서 나오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오메트릭 세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준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양이 많으니까 기존 연구보다 컨스트레인트가 더 세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제 나이브한 생각은 그 두 가지예요. 아, 그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네, 그때 그 네네. 텐션이 그 감마레이가 뉴트리노보다 더 적었었던가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오더가 어느 정도 피감마 이런 거에서 나오니까 파이온 디케이에서 나오는데 파이온 에너지가 자기들끼리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뉴트리노랑 포톤 스펙트럼이 얼추 오더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네. 생각보다 이제 뭐 뉴트리노 옵저베이션이고 이게 포톤 그거라서 아까 뭐 이 아스트로피지시스트들의 이 깊은 고민을 이제 무시한 페이퍼를 보면은 이제 뭐 물론 이것도 모델이 많아서 이 모델이 맞다 틀리다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그건 거죠. 이 옵저베이션이 뉴트리노 이거고 이 파란 라인이 뉴트리노 모델링 중에 하나를 맞춰놓은 건데 PP 프로세스로부터 이제 뉴트리노 포톤이 다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 정도 뉴트리노를 만들어주는 PP 프로세스 양을 고려했을 때 포톤 플럭스는 이 그린 솔리드 라인이 돼야 되는 건데 옵저베이션은 이제 메르밀렛이라고 하면 저렇게 나오니까 텐션이 있지 않냐.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에이주엔 이너모스트 리전 이 뉴트린 오페이크하고 특히 여기 엑스레이 포톤 개수가 쫙 있어갖고 포톤 인터랙션으로 많이 튕겨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언설턴티가 있으니까 화끈하게 이제 다, 다크메터로. 근데 그러면 이게 또 어느 슈퍼매시브 블랙홀 슈바르츠 실츠 반지는 몇 배까지 이게 오페시티가 이 정도고 어디부터는 아니냐 그거가 사실은 되게 언설턴티가 큰데 다크메터 스파이크를 딱 가운데 집어넣으면 이제 안쪽에서는 확실하게 좀 스크리닝을 한번 해주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스크리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네. 완전 스크리닝은 아니지만 이제 포톤이 이제 아, 앞으로 못 나오니까. 저는 아예 반대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아, TBH에도 이제 스파이크가 있는데, 네, 스파이크 때문에 이제 포톤 이네스먼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포톤 네, 보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냥 가린 거죠. 그냥 그 포톤이 다크매트에 부딪혀서 이제.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한 거는 그냥 그거 아닌가요? 그냥 프로섹션 있으니까 못 나왔어. 이렇게 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음, 부분은 약간 메커니즘적으로 약간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크로스섹션이 있으니까 못 나와서 그냥 이거라서 또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해서 메커니즘을 제시를 하시면은 오히려 논문들 이거 개수만큼 다 새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쪽은 아예 디케이, 그러니까 다크메타가 포톤으로 디케이하는 상황을 아예 생각을 안 했나 보네요. 그거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쪽 비즈니스가 아니고 저번에 보여드린 저도 이제 몇 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11시 것 아,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래도 여기 찾아보면 최기영 교수님이랑 그 페이퍼도 하나 있거든요. 아, 네, 네,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헤비 다큐멘터 디케이. 근데 네. 저는 이제 뉴트리노 플럭스 위주로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최경 교수님 논문일 수도 있는데? 아닌가? 아니네요. 어디 있어요, 근데. 어, 하여튼, 이 왠지 이거 같아. 이것도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 누구. 예. 원래 저자를 다 써놓다가 이제 너무 귀찮아갖고, 힘들어서 안 했었는데. 네, 하여튼. 포톤 얘기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도 인핸스됐다는 얘기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봤을 음. 때는. 근데 정훈 씨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인핸스 된다는 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PBH가 이바포레이션을 하는데 보존이익 인핸스먼트가 있으면은 페이드 스페이스가 이제 인핸스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포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고, 뭐냐면, 그 pH 이베포레이션으로 포톤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pH 주변에 액시온이 이제 그래비테이션을 캡처돼서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액시온이 포톤과 인터랙션이 있으면, 디케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네스먼트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pH 이베포레이션으로 음, 파티클을 생기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액시온의 디케이에 의한 이네스먼트. 그래서 이제 다크매터 스파이크가 있으면, 데ን시티 스파이크가 있으면 그만큼 밀도가 높다라는 뜻이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그 안쪽으로 갈수록 이네스먼트가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AGN에서 다크매터를 고려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할게요.